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개념 원리 수학을 함께 공부할 홍선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개념 원리 수학이란 게 도대체 뭐냐? 개념 원리 수학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는 계산 위주의 수학이라든지 문제풀이 위주의 수학과는 좀 많이 다른 수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라든지 또는 개념,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는 공식들이 도대체 왜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공부의 내용들이 바로 개념 원리 수학입니다. 자, 먼저 개념 원리 수학을 공부하기 전에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수와 숫자라는 것인데요. 자, 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수를 센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내줘 볼게요. 자, 이쪽에 바둑알, 하얀 바둑알, 흰색 바둑알 3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검은색 바둑알을 조금 떨어뜨려서 이렇게 3개를 놓았어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위에 흰 바둑알 3개와 아래 검은색 바둑알 3개 중 어느 게 더 개수가 많을까요? 너무 문제가 쉽다고요? 이 문제를요, 수를 막 세기 시작하는 3, 4살쯤 된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내면요,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게 나타납니다. 먼저 흰 바둑알 3개를 셀 때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요, 하나, 둘, 셋 하고 세요. 그런데 밑에 검은 바둑알을 세라 그러면요, 그 바둑알을 셀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셉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위에 거는 하나, 둘, 셋, 밑에 거는 하나, 둘, 셋. 맞아요. 세는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래 바둑알, 검은 바둑알이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요, 그 친구들 대답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검은 바둑알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검은 바둑알의 개수가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난 현상이죠. 자, 문제를 하나 더 내봤어요. 하얀 바둑알을요, 이렇게 작은 삼각형 모양으로 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검은 바둑알을 큰 삼각형 모양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바둑알의 개수가 어느 게 더 많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검은 바둑알의 개수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면요, 그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맞아요. 오른쪽 검정색 바둑알의 삼각형의 넓이가 더 넓기 때문에, 즉 삼각형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개수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현상에서, 이 아이들이 보인 현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3살, 4살짜리 꼬마 아이들의 수 개념이요, 수의 개수보다는요, 길다, 크다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린 이런 감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수 감각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그 친구들은 길다, 크다, 많다, 넓다와 같은 양 감각이 더 아직은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3살, 4살짜리 아이들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수 감각이 아직 완전히 발달되기 전이라는 거죠. 즉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양적인 감각이 더 아직은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수 감각과 양 감각 2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물은 어떨까요? 동물도 수 감각과 양 감각을 모두 가지고 있을까요? 네, 감각에는요, 수 감각과 양 감각 2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동물들은 이 수 감각과 양 감각 중에 어떤 거를 더 먼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연에서 무리를 지어 다니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죠. 자, 어떤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죠? 네, 얼룩말, 사자, 하이에나. 또 물고기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멸치들이 많이 몰려다니고, 꽁치들, 고등어, 연어. 또 새들은 어떻죠? 네, 참새들이나 기러기, 이러한 것들은요, 혼자 다니기보다는 여럿이 몰려다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닷속에서 고등어 한 100마리가 몰려다니다가요, 저쪽 무리에 한 1000마리의 고등어들이 몰려다니는 걸 보면요, 그쪽으로 더 이 100마리의 고등어들이 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점점 더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더 큰 무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물고기들, 특히 고등어들이나 이런 동물들의 세계는요, 점점 더 많은 쪽으로 자기네들의 양을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자나 하이에나나 멸치, 고등어, 기러기, 이러한 동물들이 왜 이렇게 큰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먼저 사자나 하이에나는 왜 몰려다니죠? 네, 맞습니다. 사냥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예요. 네, 사냥을 쉽게 해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동료들이나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를 줘서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해 나가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사자나 하이에나 말고 물고기나 새들은 왜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닐까요? 맞습니다. 혼자 다니면요, 그런 포식자들에게 자기네들이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럿이 있는 속에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네, 그 속에 자기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즉,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자꾸 큰 무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동물들은요 양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면요, 상어들을 보면요, 상어는 물속을 헤엄쳐 다니다가 공격할 아이와 공격하면 안 될 상대를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이 친구들은 길이를 가지고 기준을 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자기 몸의 길이를 기준으로, 자기 몸의 길이보다 긴 동물들이나 이런 생명체는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들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상어들은 길이를 기준으로, 길이라는 양감을 기준으로 공격할 대상을 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친구가 바다 위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상어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혼자 살기 위해서 막 도망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두 친구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길게 이렇게 둘이 연결해서 헤엄을 치는 것이 더 나을까요? 길게 둘이 연결을 해서 헤엄을 치면 상어는 자기 자신의 길이보다, 몸의 길이보다 긴 존재이기 때문에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TV나 뭐 이런 매체들에서 우리가 침팬지나 원숭이들이 숫자를 가지고 하는 실험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1, 2, 3이라고 쓰여 있는 숫자 판을 보여주면서 침팬지들에게 3이라고 얘기하면 그 침팬지가 3이라고 적혀 있는 편말을 들고 오는 것을 우리가 가끔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원숭이들이나 침팬지들은 수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훈련을 시킨 거냐? 이 침팬지들에게요, 1, 2, 3이라고 쓰여 있는 이 모양판을 보여주고요, 3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침팬지가 1이라는 편말을 가지고 만약에 오면요, 혼을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심지어는 뭐 체벌을 가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3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친구들은 1이라고 쓰여 있는 편말을 가져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라는 또 편말을 가져오면 똑같이 야단을 치거나 체벌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우연히 3이라고 쓰여 있는 숫자판을 만약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칭찬해주고 먹이를 주고 보상을 해주겠죠. 그러면 침팬지들은 사실은 3이라는 숫자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3이라는 수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뭐죠? 3이라고 쓰여 있는 모양을 기억하는 거예요. 즉, 침팬지들은 그 숫자의 모양을 기억하고 가져오는 것이지 수의 개념을 알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수를 알거나 수의 개념을 인식하거나 수를 셀 수 있는 존재는 사실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요, 수감각과 양감각 두 개를 모두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동물들은요, 수감각은 사실 없습니다. 양감각이 있을 뿐이에요. 자, 인간은 그러면 수감각이 있는데 양감각도 있나요? 양감각도 있다고 그랬죠.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네, 저쪽 편에서 어떤 친구가 걸어오는데 우리는 딱 느낌으로 그 친구가 얼마나 큰지, 나보다 더 큰데? 나보다 좀 작은데? 나보다 좀 몸집이 좀 있는데? 나보다 몸무게가 좀 나가겠는데? 이렇게 크다, 작다, 뚱뚱하다, 홀쭉하다, 길다, 짧다를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양감각이 있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동물이 갖고 있는 양감각과 동시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수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학생마다 양감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양감각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을까요? 사람마다 양감각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는데, 자, 선생님이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여기에 띄워서 보여줄 거예요. 2초 정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들어있는 나비의 수가 대략 한 몇 마리 정도 있는지 세지 말고 감각적으로 맞춰보라는 거예요. 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2초 정도밖에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럼 느낌으로 나비의 개수가 몇 마리 정도 되는지 한번 써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여주겠습니다. 자, 하나, 둘, 됐습니다. 자, 크고 작은 나비를 여러 마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들 몇 마리라고 적었습니까?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총 몇 마리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하면서 세어보세요. 자, 세어봅니다. 자, 다 센 사람은 몇 마리인지 한번 써보세요. 자, 모두 몇 마리인가요?
맞아요. 34마리입니다. 자, 자기가 처음에 양감각으로 느꼈던 마리수와 우리가 수감각으로 셌던 마리수 34마리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그 오차가 어느 정도나 나나요? 이 차이가 적게 나는 사람일수록 양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요? 조금 양감각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 양감각은요, 양감은 훈련하면 금방금방 또 늘어나는 게 양감입니다. 하지만 양감은 동물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세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 하나씩 세든 둘, 넷, 여섯, 여덟 이렇게 세든 다섯, 열 이렇게 세든 물론 세는 진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확하게 마리수를 세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공부의 주제는 뭐냐? 인간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수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수학을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고 공부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 동물도 셈을 할 수 있느냐, 인간만이 셈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자, 첫 번째 시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